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최근 문화예청이 경북 경산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 모양 도기 항아리를 활용한 이모티콘 24종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도기 항아리는 각기 다른 표정의 새 얼굴을 드러낸 독특한 모습으로 출토되었는데요. 무표정인 듯, 심각한 듯, 말하는 듯, 혹은 어찌 보면 뾰루퉁한 듯, 그리고 잔뜩 화낸 듯 하죠. 문화예청 공식 SNS는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서 유밀히 출토된 2019년 말부터 프로필 이미지로 활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도기는 새 얼굴로만 볼 수 없습니다. 도기 항아리를 살살 돌리면 얼굴과 얼굴 사이에도 또 다른 표정의 얼굴이 보입니다. 입을 동그랗게 벌린 얼굴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도기에는 총 6얼굴이 표현된 겁니다. 이제 한국 고고학 발굴 사상 처음 출토된 다중인격의 도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경북 경산 와천면 소월리에서 도로 공사를 위한 사전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덩이 한 기가 확인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항아리 한 점과 시루 한 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에 묻은 흙을 걷어내던 발굴자가 깜짝 놀랐는데요. 둥그런 항아리에 사람 얼굴이 셋이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얼굴은 두 눈과 입은 길게, 그리고 타원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콧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찔러 만들었는데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콧등을 중심으로 양쪽을 살짝 눌러서 약간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한참 돌려보던 발굴단은 바로 옆에서 출토된 시루의 뚫린 부분에 이 항아리를 맞춰보았는데요. 그랬더니 꼭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얼굴 항아리와 시루가 한 세트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시루의 양손잡이가 마치 사람의 양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얼굴 항아리와 시루의 세트 밑에 유물이었습니다. 명문 목관과 함께 나뭇가지 다발, 그리고 목기가 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길이 74cm가 넘는 목관은 다른 신라 영역의 출토분보다 두세 배가량 길었습니다. 목관의 5개 면마다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요. 읽을 수 있는 글자만 100여 자에 달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글자가 몇 보였는데요. 골짜기를 경계로 들어선 마을을 가리키는 곡과 논을 가리키는 답, 제방 즉 뚝을 의미하는 제, 그리고 신라의 토지 면적 단위인 결과 부였습니다. 그중 답자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자는 신라에서만 쓰는 줄임말이었던 겁니다. 백제에서는 논을 지칭할 때 수전이라는 중국 단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신라의 경우 561년 조성된 창녕 첫 경기에 전답으로 표기되었고요. 잘 알려진 신라 촌락문서에서도 답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라인들은 밭은 전으로, 논은 수전을 한 글자로 줄인 답으로 분류해서 표기한 겁니다. 비단 답자뿐이 아니고요. 신라에서는 관직명이나 숫자처럼 많이 쓰는 표현을 줄여 기록한 예가 많습니다. 요즘에 국무총리를 뜻하는 상대 등을 쓰면서 상자는 정자로, 대 등은 대 밑에 나무목자라는 한 글자로 표현했죠. 또 관직인 일벌과 또 일척을 한 글자처럼 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경상도 출신의 연구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성질 급한 경상도 사람들이 줄여 쓴 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죠. 그런 면에서 답자는 1500년 전 인터넷 줄임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명문목관은 6세기 경산 인근 지역의 토지 현황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되는데요. 소월리는 금호강 지류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호강 유역에는 6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제방과 저수지를 쌓은 기록인 영천 청제비와 대구 무술 오작비 등이 보입니다. 이런 수리시설 축조를 통해서 수확량과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킨 겁니다. 소월리 목관에서 보이는 제방 제자가 그 시대의 상황을 시사해 줍니다. 제방 축조 후에 소월리의 논밭과 그곳에서 나온 소출량을 꼼꼼하게 쓴 1차 기록물이었던 겁니다. 지명과 토지 종류, 토지 면적 등으로 나열한 정복은 업무용 수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목관 한 면의 밑을 보면 제제제, 사사사사 같은 그런 반복된 글자들이 보이는데요. 연습 글자처럼 보입니다. 이 명문 목관은 장부옥은 업무용 수첩으로 쓰였다가 연습글씨 용도로 재활용된 뒤에 마지막으로 얼굴 항아리와 시루 밑에 고이
모셔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명문 목간이 나뭇가지 다발과 함께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 다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종의 쌀이비이고 옆에 있던 폐기된 목간은 그 쌀이비의 손잡이 고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연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쌀이비를 그렇게 고이 모셔두었을까요? 어떤 연구자는 6세기 무렵 소올리 주민들이 지신에게 수확량의 40%를 뜯어간 세리들의 수탈을 고발하는 의식을 치른 것이다 라고 해석했는데요. 이 연구자는 목간을 보면 넌 13개월 30부에서 5개월 40부를 거뒀다는 내용이 읽힌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대략 40%를 세금으로 뜯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맞다면 너무나 가혹한 세금이죠. 여기에서 세리의 혹정을 꾸짖는 징벌의 회초리 즉 쌀이나무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고사가 있죠. 중국 전국시대에 조나라의 두 인물인 연파와 인상여의 문경지교 고사입니다. 사기 연파 인상여전을 보면 평소 인상여를 시기 질투하던 연파가 인상여의 진심을 알아차리고는 우통을 벗고 가시나무 채찍을 짊어지고 가서 용서를 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죽음도 함께할 친구, 즉 문경지교가 되었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소올리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간 세리를 고발하면서 혹정의 증거인 목간과 세리를 징벌하는 의미의 쌀이나무 해초리 그리고 세리의 얼굴을 토기에 새긴 항아리를 넣어뒀다는 겁니다. 지신에게 봉헌을 시루의 음식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새 얼굴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흡족한 표정, 적당히 낸 사람한테는 보통의 표정, 그리고 적게 낸 사람한테는 화내는 표정을 각각 짙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나뭇가지 다발을 쌀이비일 수도 있지만 벽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는 쌀이비일 경우 혼이나 작기를 쓸어버리거나 수확물을 담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직구러미를 단 장대를 높이 올리는 벽가리도 있죠. 몽땅이 빗자루나 나무다발에 불을 붙여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정월보름에 지불놀이도 있고요. 그렇다면 소올리 출토 나뭇가지 다발은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도구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명문목간 역시도 지역사회의 수확량이 기록된 내용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풍작의 의미로 묻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루 역시 비슷합니다. 경북 봉화 지역에서는 떡시루에 불발기를 하고 절을 하면서 농사의 풍작을 비는 농신제가 있었고요. 충남 서산 등지에서는 해곡식을 광에 쌓아두고 그곳에서 시루떡을 만들어서 고사를 지내는 풍습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 얼굴 항아리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소올리 항아리처럼 구멍을 뚫어 표현한 예는 없지만 도기에 얼굴을 그린 사례는 덜어 보이는데요. 일본의 사람 얼굴 도기에서는 물신, 부엌신, 토착신 등과 관련된 명문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소올리가 속한 경북 경산에서는 전동신이라는 신을 믿었는데요. 풍작을 뜻하는 전동신은 비와 바람을 거느리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또 경북 영일과 의성에서도 비슷한 영동신을 믿었고요. 영일에서는 민가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끝에 가늘고 긴 볏짚단을 붙였고요. 의성에서는 취사장에서 각종 음식을 옮기고 그의 풍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믿는 신의 공통 요소는 아이였고요. 그렇다면 소올리 출토 나뭇가지 다발을 볏짚단으로 그리고 시루를 취사장으로 대입시킨다면 어떨까요? 소올리 출토 얼굴 도기와 시루, 목간, 나뭇가지 다발은 바람과 비를 관장하면서 농업의 풍흉과 지역의 안녕을 좌우하는 아동 토착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토대로 아이 얼굴의 3단 표정을 풀어볼까요? 평온, 심각, 분노까지 3중 인격으로 묘사된 이 토착신은 각각 날씨와 기후변화에 따라 표정이 바뀜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구덩이에서는 지금도 물이 샘솟듯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물이 확인된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설치된 가공 목재에 주목한 연구이죠. 이 받침대 위에 시루와 얼굴 항아리를 올려놓았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 지하에서 끊임없이 용출되는 물이 얼굴 항아리의 눈, 코, 입 등 구멍마다 솟구쳐 나오겠죠. 바로 이 얼굴 항아리가 물과 관련된 신이거나 상반신이 사람인 용어 즉 인어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연구자도 있더라고요. 즉 이곳 사람들이
지하에서 용출되는 풍부한 물을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 가운데서는 수월리의 골짜기 논을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으로 이 얼굴 항아리 세트 유물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기 나름의 근거를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얼굴 항아리를 두고 갖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전 소울리 사람들이 왜 이 얼굴 항아리를 시루와 명문목간 그리고 쌀이비 혹은 볕짓단 등과 함께 그렇게 정연한 상태로 고이 묻어두었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 얼굴이든 여섯 얼굴이든 사람 얼굴 항아리로 대표되는 소울리 유물들은 오랜만에 스토리텔링의 무대를 마련했네요. 1500년 전의 이모티콘 그리고 1500년 전의 인터넷 줄임말 이런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